저의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아이 막둥이 이제 데이케어를 보내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만 해도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시설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음식을 주는지. 캐나다 곽쌤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지연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상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막내 데이케어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제가 첫째도 데이케어를 보내고 둘째도 데이케어를 보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첫째 아이를 데이케어 보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보내는 상태여서 그냥 뭐 지인들 소개나 아니면은 직접 가서 여러 군데 투어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곽쌤이 데이케어를 볼 때 꼭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엄마들마다 선호하시는 성향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또 특히 온라인 투어가 많아지고 직접 가셔서 외부 사람이 투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트릭션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운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센터를 방문해서 보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시설도 보지만 중요한 거는요, 넘버 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에요. 뭐 공립학교를 가나 데이케어를 가나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해보고 또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에서 벌써 두 아이를 맡겼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저는 그거 되게 유심히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의시이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투어를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11시래요. 네. 그 시간에 보통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투어를 한번 잡으면 어떠냐라고 팁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아이를 대하는지. 물론 아이들이 어리고 저 하나도 그 17개월, 18개월짜리 아이 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10명에서 15명 아이들을 보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이 빠지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대하는 에너지가 저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는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배우는 단계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어린 나이에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케어를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몬테소리나 아니면 레지오나 다른 교육 그런 티어리가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많이 하면 아이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교육 과정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뭐 몬테소리를 보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데이케어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첫째 아이 보낸 데이케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너무 밝은 에너지. 그래서 아이가 조금 다운되거나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도 되게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갈등도 선생님이 이제 조금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데이케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5살 때, 그러니까 JK를 거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좋았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그리고 가면 되게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분위기여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음식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계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케이터링을 해서 외부 음식을 점심에 딜리버를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자체 내에서 쿡이 있어서 프레시하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데이케어에서는 12시부터 이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낮잠을 아이들이 자거든요. 그래서 한 11시 반부터 이제 점심을 먹고 한 30분 정도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쉬다가 좀 이제 낮잠을 자기는 한데 센터마다 조금씩 스케줄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팁인데 데이케어 가기 전에 한 2-3달 정도 전에는 아이들의 낮잠 스케줄을 데이케어와 맞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저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야 하는 직장, 우리 집, 그리고 데이케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정말 더 좋은 데이케어 보내고 싶어 해서 굉장히 멀리 동선을 잡아버리면 엄마 아빠가 되게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힘든데 거기다가 또 운전을 해서 아이를 픽업해야 되고 드롭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안 해본 거니까. 나중에는 유스트가 돼 있는데 웬만하면 짧은 거리 동선에서 아니면 뭐 우리 집이 여기고 직장이 여기면 가는 길에 있던지 아니면 아예 직장과 가깝던지 우리 집하고 가깝던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이 이제 짧으면 좋고 완전 반대에 있으면 굳이 거기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데이케어다, 난 여기 꼭 보내야겠다. 여기는 내가 진짜 돈을 엄청 많이 줘도 꼭 보내고 싶다. 뭐 이런 데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제 동선이 이제 비슷한 곳, 내 직장과 멀지 않는 곳으로 정하는 게 가장 엄마 아빠가 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는 것도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그런 밝은 에너지, 이거는 직접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지금 제가 몇 군데 컨택을 해봤는데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아직 외부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많이 알아봐가지고 첫째 때, 둘째 때도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슈퍼바이저의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와요.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인지, 이 슈퍼바이저는 어떤 슈퍼바이저인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군데도 컨택을 해봤는데 되게 느낌이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추천받은 곳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꼭 하나만 고집하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몬테소리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면 굉장히 파퓰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몬테소리 교구를 쓰는 데가 있고 몬테소리 교구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구만 있다고 해서 이게 패슬리티에 교구가 많고 되게 다 잘 진행되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교구를 프로그램에 얼마나 쓰는지 이거는 직접 가서 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몰라요. 하기 때문에 너무 프로그램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게 두 번째 팁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선. 네,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외에는 조금 부수적인 것 같아요. 패실리티에 뭐가 어디 햇볕이 잘 들어오고 놀이터가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조금 더 부수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데이케어 알아보실 때 그런 거 많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빨리 결정해서 저도 이제 복직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미!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머미!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